오늘 저는 여러분께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문명은 사상 최고로 발전했으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어제의 동맹국과 오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왜 다들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상이 곧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세계 지도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계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동시에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했을 때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지난 30여 년, 그 이름은 팍스 아메리카나였습니다. 미국의 평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24시간 내에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 하나면 한 나라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달러가 막히는 순간 그 나라는 멈춥니다. 그게 미국이 가진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한 군사 패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규칙 자체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국제무역의 규칙, 금융의 규칙, 심지어 인터넷의 규칙까지 모든 게임의 심판이자 가장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제국을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바퀴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군사. 이 두 바퀴는 서로를 강화하며 미국을 무적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비로소 납득하게 될 겁니다. 제국의 첫 번째 바퀴는 경제적 선순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돈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미국 국채, 미국 주식입니다. 안전하고 수익도 나니까요. 그 돈이 다시 미국 경제를 키웁니다. 미국 경제가 커질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전 세계는 더 많은 달러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미국과 거래합니다. 심지어 미국과 대립한다고 알려진 중국조차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적이지만 공생했던 기묘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바퀴는 군사적 선순환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개발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그 무기를 표준으로 채택하게 만들죠. 30개 가까운 동맹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 군산복합체로 흘러옵니다. 그 돈으로 또 더 좋은 무기를 만듭니다. 완벽한 루프입니다. 경제가 군사를 먹이고 군사가 경제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두 바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달러의 힘은 사실 군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그 거래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입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과 거래하는 게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미국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달러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체 결제망을 논의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선순환의 첫 번째 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균열이 있습니다. 군사 선순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우리가 공격받으면 너희가 와서 도와준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간 나토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줘야 합니까? GDP의 2%도 안 내는 나라들을 동맹국과 상의 없이 독단적인 외교 군사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갑자기 흔들었고 유럽은 미국의 의도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순간 유럽 국가들의 머릿속에 무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가 아닌 3%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독자 방위 체계를 주장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미국 군산복합체가 아닙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로 향하던 수십조 달러의 흐름이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 선순환도 군사 선순환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대답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이 사라진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제 법을 어겨도 잡아갈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국제사회가 정확히 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자만 내기 위해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군사적 신뢰는 금이 갔습니다. 절대적인 경찰 국가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다극화 시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여러 강대국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을 겨루는 시대. 이 시대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룰도 없습니다. 역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패권 교체기, 다국화 시대에는 항상 전쟁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 해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읽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폐입니다. 1차 세계대전 독일의 마르크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개 나라의 통화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루블화. 전쟁과 위기 앞에서 종이화폐는 언제나 그 진짜 가치, 즉 종이 한 장의 가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남았습니까? 금입니다. 5,000년 동안 예외 없이 최근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국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금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걸어도 달러 시스템이 무너져도 금의 가치는 금 자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 ETF, 금 현물, 금 통장,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물에 잠겨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남았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우방구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 거기에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져도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날수록 미국 경제는 오히려 수혜를 입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이 폐허가 되는 동안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S&P 500은 미국의 500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결국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S&P 500 안에서도 위기가 클수록 더 빠르게 성장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승자입니다. 전쟁이 기술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인터넷은 미국 군사 프로젝트에서 태어났습니다. GPS도 군사 기술입니다. 드론, 위성통신, 반도체의 급격한 발전 뒤에는 항상 전쟁과 안보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술 혁신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기술은 하나입니다. AI입니다. 전장에서의 드론 군집 제어, 사이버전 정보 분석, 군수 물류 최적화. 현대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군인의 수나 탱크의 수가 아니라 누가 더 뛰어난 AI를 가졌느냐로 결정됩니다. 각국 정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AI 기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결국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이들뿐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에 빅테크 주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들이 이 게임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클수록 이 회사들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집니다. 금으로 가치를 지키고 S&P 500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고 AI 빅테크로 시대의 과실을 취하는 것. 이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무너질수록 준비된 사람의 자산은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준비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